자, 마지막 4장 고급 차트 및 피벗 테이블 작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4장에서 보셔야 될 거는 이렇게 세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고급 차트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인 차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전제 하에 문제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급 차트 부분에서는 차트의 경향을 볼 수 있고 예측 관리 가능한 추세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를 이제 콤보 형태라고 하는데, 콤보 형태의 차트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볼 거예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 축이 있어서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상호 변환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피벗 테이블하고 같이 만드실 수 있는 게 이제 피벗 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차트인데 피벗 테이블과 같이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보시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고급 차트 작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추세선 추가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지로는 230쪽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추세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기간에 변화된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 계열의 추세를 선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것이에요. 자, 추세선을 추가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추세선을 추가할 계열을 선택합니다.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아래쪽에 바로가기 메뉴에 추세선 추가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추세선 추가를 선택하시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옵션 창, 속성 창이 나타나거든요. 이 속성 창에서 모양이라든가, 그러니까 형태죠. 추세선의 모양이라든가 기타 옵션들, 속성들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바로 한번 보면서 풀어볼게요. 기본 4-01 엑셀 파일이에요. 그죠? 연간 판매량 워크시트에서 12월까지 A0001번 1품번의 판매량을 예측하는 선형 추세선을, 요게 추세선의 모양이에요. 선형 추세선을 차트에 추가하고, 그리고 얘가 옵션 속성이거든요. 속성에서 수식을 차트에 표시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A0001번 품번을 선택하는 게 1번이겠죠. 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추세선 추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추세선 추가, 그죠? 추세선 추가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속성창 나타나면 거기에서 모양 선형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한다는 속성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간 판매량이라고 하는 워크시트 1분기, 2분기 이렇게 워크시트 3장이 있고요. 자, 연간 판매량이라는 워크시트에 이렇게 차트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품번이 1번, 2번, 3번, 4번 4개 있고 1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10월, 11월, 12월에는 자료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추세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10월, 11월, 12월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10월, 11월, 12월에는 어떤 형태로 그래프가, 차트가 올라갈 것이냐, 또는 내려갈 것이냐, 상승할 거냐, 하강할 거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추세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차트를 선택하고,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범위에 보시면 A0001이라고 하는 애가 파란색 동그라미죠. 그러면 여기서 차트 위에서 파란색 동그라미 아무거나 계열을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전체 계열 파란색이 다 선택이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위에 차트 도구 탭 보시면은요. 서식 탭 있죠. 예, 서식 탭. 이 서식 탭에 가장 왼쪽에 현재 선택 영역이라는 거 보이죠? 여기에서 차트 영역 자세히 보기 더보기 단추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 해당 차트 내가 선택한 차트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들이 쭉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계열 A0001 이 녀석을 클릭하셔도 선택이 된다 이거죠. 두 가지 방법 동일하죠.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해당 계열 파란 계열 위에서 아무 계열이나 상관없어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추세선 추가 나오네요. 클릭. 자,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추세선 옵션 여기가 추세선의 모양을 형태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형 추세선을 하라 그랬으니까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기본 값은 선형이거든요. 자, 선형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밑에 수식을 차트에 표시합니다. 맨 밑으로 내려와 보면 두 번째 수식을 차트에 표시라고 하는 체크 상자가 있어요. 그죠? 클릭 체크 하시면 이런 y 콜 1.8x 더하기 뭐 13.111이라는 형태의 계열 수식으로 이 추세선은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부터 9월까지밖에 자료는 없지만 이 자료를 기본 데이터로 해서 점점점 10월, 11월, 12월에도 이 자료는 판매량은 상승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추세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이중축 혼합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하나의 차트에 두 개 이상의 데이터 계열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차트 하나에 두 개 이상의 데이터 계열이 포함되는 경우,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X축하고 Y축이 있는데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는 어떤 차트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고 싶고요. 어떤 차트는 이렇게 꺾은 선형 차트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이중축 혼합 차트라고 이야기해요. 뭐 지금 이건 이중축은 아니지만 혼합 차트라고 얘기를 하죠. 꺾은 선형 차트와 막대 그래프, 예, 막대 그래프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차트에 들어가 있는 형태, 이걸 혼합 차트라고 하고요. 이중축 혼합 차트라고 하는 거는 이럴 때 사용을 해요. 값 차이가 많이 나는 두 개 이상의 데이터 계열을 표시하고 싶을 때 하나는 기본축이라 그러고 하나는 보조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Y축 얘를 저희는 기본축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Y축이 또 하나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얘를 보조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에 하나는 판매량 또는 판매량보다는 판매액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하나는 판매액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점유 비율, 점유 비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있어요. 판매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이고요. 1300만 원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점유 비율은 예를 들어서 25%, 56%, 17%,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표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차트로. 그러면 얘는 천만 단위고요. 얘는 퍼센트잖아요. 퍼센트는 저희가 실수로 표현하면 25%니까 0.25밖에 안 되잖아요. 얘하고
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여기가 x, y고요. 일단 판매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A 회사는 1000만원이니까 얘가 1000만원, 뭐 1500, 2000, 2500 이렇게 돼 있으면 첫 번째는 1000만원이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2500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1300이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점유 비율은 0.25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표현이 안 되겠죠. 그냥 바닥에 이렇게 직선처럼 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0이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 표시를 하고 싶을 때 보조축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는 10%, 20% 해서 100%까지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25%니까 이쯤에서 표현이 되겠죠. 56%니까 이쯤에서 표현이 되겠죠. 17%니까 이쯤에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걸 이중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축이 두 개죠. 이중축 막대 그래프하고 꺾은 선형 그래프하고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이중축 혼합 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1분기 워크시트에서 생산량은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로 판매량은 꺾은 선형 차트 보조축으로 표현하는 차트를 추가합니다 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어느 게 묶은 세로 막대형인지 어느 게 꺾은 선형인지 그걸 보시고 기본축하고 보조축하고 차이를 봐야 된다 그랬죠? 생산량과 판매량이에요. 예,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분기 워크시트 여시고요. 여기 있는 생산량은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여기 있는 판매량은 꺾은 선형 차트, 그죠? 예, 그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차트 만드실 때는 1번 차트 만드실 영역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품번이라는 타이틀하고 생산량 값, 판매량 값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15개 셀을 다 잡는 거겠죠. 자, 그리고 삽입 들어가시면 여기 차트가 있어요. 근데 이 차트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될 게 혼합 차트, 이중축 혼합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르기는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 오른쪽에 모든 차트 보기, 더보기 버튼이라고 보통 제가 얘기를 했었죠. 모든 차트 보기 클릭 하시면 이런 차트가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추천 차트라고 하는 거는 단일 차트, 단일 형태의 차트들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모든 차트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기억하세요. 맨 밑에 콤보라고 하는 차트가 이중축 혼합형이란 말이에요. 자, 콤보 클릭 하시면 자, 묶은 세로 막대형과 꺾은 선형의 조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묶은 세로 막대형의 꺾은 선형인데 보조축으로 쓸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누적 영역형과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요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서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동일해요. 예, 똑같고요. 자, 근데 저희 이제 시험에서는 두 번째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과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열, 생산량과 판매량의 차트 모양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산량은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 그랬죠. 자, 생산량은 묶은 세로 막대형, 그죠? 그 다음에 판매량은 꺾은 선형 차트인데 보조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보조축을 체크하시면 오른쪽에 보조축 Y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예, 두 번째 거는 아예 생산량은 묶은 세로 막대형, 판매량은 꺾은 선형의 보조축까지 체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같다,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축 클릭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확인 됐죠? 이게 두 번째 이런
이중축 혼합 차트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이번에는요. 차트 서식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만든 차트를 서식 파일로 저장을 해요. 예, 한번 구성한 차트 디자인을 다른 차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저장을 해 놓는 거고요. 그러면 저장을 해 놓으면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CR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CRTX라고 하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고요. 차트의 템플릿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분기 워크시트의 차트를 분석 차트라는 이름의 서식 파일로 저장을 하라 그랬어요. 자, 1분기 워크시트의 차트 방금 만든 거예요. 그죠? 1분기 워크시트의 차트를 분석 차트라는 이름의 차트 서식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랬죠? 자, 차트를 서식 파일로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차트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세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시면 서식 파일로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이 메뉴에서 작업을 하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차트가 여기 있죠. 자, 1번 차트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마우스 오른쪽 단추. 근데 요거 마우스 오른쪽 단추 잘 누르셔야지 약간 이렇게 마우스를 흔들면서 마우스가 움직인 상태에서 오른쪽 단추 누르면 이렇게 이동 복사 취소 이런 메뉴가 나오거든요. 제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중간에 서식 파일로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죠? 클릭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쭉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차트라고 하는 폴더에 템플릿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파일 이름이 뭐냐면 분석 차트라 그랬죠. 분석 차트라는 이름이고요. 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차트를 서식 파일로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문제, 2분기 워크시트에서 셀 범위 B3부터 D7번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 차트 서식으로 방금 우리 저장한 거 있죠. 분석 차트 서식으로 새 차트를 작성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이제 신규로 차트 만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저희 하신다 그랬냐면 영역 잡고 해당하는 부분 영역 잡고 그 다음에 작업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분기 워크시트예요. 자, 2분기 워크시트에서 B3번부터 D7까지 그죠? B3부터 D7까지 영역을 잡고요. 자, 삽입 들어갈게요. 삽입에서 차트요. 더보기, 모든 차트 보기 클릭. 자, 이번엔 서식 파일이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것도 모든 차트로 가요. 모든 차트 탭을 가시면 두 번째 서식 파일이라고 보이죠? 서식 파일 폴더를 클릭을 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분석 차트라는 이름의 서식 파일 이렇게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선택하시고 확인.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차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서식 파일 만들어 놓고 작업하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1장 고급 차트 작성하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자, 수고하셨고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할게요.